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훨씬 컸을 때, 즉 차수가 클 때 얘기하는 거지. 차수가 훨씬 컸을 때는 극한값이 누구죠? 무한대. 뒤에 거 차수가 훨씬 컸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가 똑같을 때만 우린 유리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가 무한대, 부모의 차수가 컸을 때가 0. 차수가 똑같을 때 계수 비교하는 거죠. 빵분의 빵꼴의 풀이 원칙이 뭐였죠? 빵분의 빵의 풀이 원칙이 뭐였죠? 네,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약분하는 대상은 빵이 되는 원인을 약분하는 거지. 빵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푸는 거지? 네, 누구를 통분해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누군데요? 빵에 해당한 녀석의 값이 반드시 괄호 속에 두 가지의 백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게 분수가 들어있어서 반드시 빵이 되는 녀석의 값을 통분만 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이 원칙만 지키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빵분의 빵 중에 분모는 빵으로 하는데 분자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모가 누구였을 때 수렴하는 거죠? 네모의 값이 빵이면 수렴하나? 네모가 숫자면 수렴 안 해? 네모가 숫자면 무한대인가? 네모가 무한대면 그것도 무한대인가? 빵분의 무한대? 오로지 빵분의 빵이었을 때만 수렴할 수 있나요?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분자의 값이 빵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좀 다른 것 같던데? 분자가 빵인데 수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나오면은 네모의 값은 숫자도 수렴하지. 숫자분의 빵은 빵이니까. 무한대여도 수렴하지. 무한대분의 빵도 빵이니까. 빵이어도 수렴할 수 있죠. 빵분의 빵꼴 수렴할 수 있죠. 나머지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분자가 빵이었을 때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수렴하는 숫자가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은 네모의 값이 숫자거나 네모의 값이 무한대면 빵으로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의 값은 빵이 되는 거죠.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4점짜리 문제들은 이게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빵이라고 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나요? 이 내용 정리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이걸 가지고 파생된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빵분의 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형이죠. 부정형의 이유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숫자도 될 수 있으니까 얘도 무한대 빵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얘도 분자가 컸을 때는 무한대, 부모가 컸을 때는 빵, 비슷비슷할 때는 숫자. 빵 곱하기 무한대도 앞에 게 컸을 때는 무한대, 뒤에 게 무지막지하게 작았을 때는 빵, 크고 작음이 비슷했을 때는 상수값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계산이 필요한 거고 계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거죠. 자, 내용 정리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레벨 1은 유치하니까 니네가 하시고요. 레벨 2부터 정도나 봐볼까? 선생님 레벨 2하고 레벨 3 풀어드리지만 집에 가서 다시 풀고 질문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206번이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다음 극한값 1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한다면 fx, g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gx를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0을 대입한 앞에 건 1이니까 이건 1로 수렴하는데 fx의 값이 지금 1로 수렴한다는 얘기인가? x가 0으로 왔을 때 fx의 값이 지금 1로 수렴하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앞에 건 1로 수렴하는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 수렴할 수 있냐고 얘기한 거야?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죠? 0 대입하면 2인가? 그러니까 1 곱하기 2여서 수렴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0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이 녀석은 뭐가 돼? 근데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분수함수의 특징상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무한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의 값은 0 플러스는 0 마이너스는 fx의 값 1이잖아. 1한테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1한테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 녀석의 값은 수렴당할 수가 없죠. 도저히. 세 번째 건 가우스입니다.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누구죠?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우극한 값은 두 개 곱한 거는 0,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극한 값이 다르네요. 207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신 다음에 1대2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앞에 건 무한대로 갑니다. 뒤에 건 숫자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값이 지금 다항함수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는데 수렴하는 건 6으로 수렴한다고? 그렇다면 첫 번째 fx 자체가 n 플러스 1차여가지고 fx라는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차였을 때 최고참 계수의 값이 6이었을 때가 그때가 앞에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려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보다는 차수가 더 커야 되겠네. 그런데 n 플러스 1의 값이 3이랑 차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요게 지금 3차라고 한다면 3차 계수의 값을 비교해서 6이 나오려면 fx의 값은 첫 출발을 뭘로 출발해야 돼? 이걸로 출발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n 플러스 1의 값이 3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럼 최고차가 지금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인가? 마이너스 4가? 그럼 극한값이 6이 아니라 뭐란 얘기야? 아 그러네. 그럼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탈락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나눠야 되겠네? 어떻게 나누냐? 뒤에 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차수가 n 플러스 1차였을 때는 분자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x n개 약분하면 6x가 남아? 6x가 남으면 빵대기 반 녀석의 값이 앞에 요건 빵 되는 거 아니야? x가 있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뒤에 게 더 있다고 한다면 4가 나오도록 하는 n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문제 요구한 건 1대2 방과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야 이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몇 개 더 써볼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극한값이 뭐가 돼? x가 빵으로 갔을 때 첫 번째 거 약분했더니 6x, 두 번째 거는 a,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분의 b, 나중에 x의 n-1승분의 c도 있을 거고 x의 n승분의 d도 있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밑줄 친 값들은 전부 다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수렴하지 못하네. 그죠?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이런 항들이 n승보다 차수가 낮은 항들이 존재하면은 안 되는 건가? 그럼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극한값이 4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n 플러스 1 값이 3보다 클 경우에는 6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4x의 n승이라는 얘기야? 지금은 n값은 2보다 큰 거죠? 그때는 1대2 방값이 누구예요? 10인가요? n값의 관계없이 10이죠. 하지만 10x의 3승이라고 한다면 10x의 3승이라고 한다면 0대2 했을 때 4로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이 2였을 때 분모는 2차? 그럼 극한값을 구하면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빵으로 갔을 때 x의 제곱분의 10x의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 2차항까지만 있어야 되나? 근데 2차항의 값이 누가 있어야 되지? 2차항 자체가 4가 있어야 돼? 요 값이 지금 10x 플러스 b니까 이런 거 맞죠? 그럼 지금은 1대2 관계 누구죠?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14를 선택하시라고요? 이런 거 맞죠?
차수의 값에 대해서 분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무한대니?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A의 부호를 알고 있다는 얘기네? A 부호가 뭐란 얘기야? A 부호가 양수인가요? 그런데 이 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난 지금 유리화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특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어떻게 풀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x라는 값을 t라고 치환하든지 x라는 값을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게 되면 t의 값은 어디로 가요? 네, t의 값 무한대로 갈 겁니다.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은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t 대입해봤자 어차피 이건가?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t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t인가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수렴하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차수가 똑같아야지 수렴하나? 차수가 똑같을 뿐더러 최고차항 개수도 똑같아야지만 수렴합니다. 뒤에 건 1차식이잖아. 앞에 것도 루트 t제곱도 1차죠? 루트 t제곱 앞에 t 앞에 있는 개수는 1. 그럼 a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제 남은 일은 유리화만 남은 건가? 유리화했습니다. a한테 1 대입했고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분모의 값은 이건데 분자가 누구죠? 네, 분자의 값은 a가 1이니까 1만 남나요? 극한값 누구예요? 네, 0이네요. 분모의 값은 t가 있는데 그래서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지만 분자는 상수인가요? 너 방금 전에 왜 2분의 1이라고 씹으려고 했죠? 정신 차리세요. 자, 209번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상 보다가 아빠 가끔씩 빵빵 터질 때 있어요. 뭐 어느 포인트에서 빵빵 터질 이상하게 갑자기 막 웃음이 나요. 어느 포인트에서 웃는지 모르겠어. 어떤 포인트일까? 우리 아들이 웃는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 이번 생에는 할 수 없다는 포인트. 그 포인트에서 빵빵 터진다 봐. 자, fx의 값이 좀 극한값으로 표현되는 fx가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3을 갖다 대입한 걸 구하라고 하거든? 이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벌써 이런 문제를 놔둔다고? 갑자기 이거 보니까 fx는 모르는 거지. 밑줄 친 값을 계산해서 fx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겠는데? 이 문제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문제 학교 시험에 나와도 좀 애매한데? 미리 가르치지 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승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말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2n승도 지금 얘기할까? 자, 원래는 이건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 미적분 수열의 극한이란 파트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좀 단원을 오버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질 수 있잖아, 애들이. 아, 선생님, 미적분에서 하는 걸 지금 출제하면 어떡해요? 야, 이거 지금 생각해서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야? 옛날에는 서울에서는 애들이 시험에서 틀리면 엄마들이 수학을 잘해. 그래서 그 학원으로 가지고 와. 선생님, 이거 좀 출제도 되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학교에서 따지려고요. 그러면, 교육과정상 지금 출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출제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되게 실망하고 돌아가. 따지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다가. 자, 지금 첫 번째, x가 1이면 이 각각의 극한값은 누구인 것 같아? 어차피 1의 n승은 1이고,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어차피 1인가요? 얘네들은 다 1인 것 같은데? 맞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건 뭐가 될까? n값이 짝수면 1, n값이 홀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값은 누구라고 할 거야? 1이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야? 둘 다 되니까 진동인가요? 1 아니면 마이너스로 진동하는 건가요? 두 번째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뭐가 되죠? 네, 이건 짝수승만 하는 녀석에 무한대를 대입했으니까 1인가요? 얘는 누구예요?
네, 마이너스를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언제나?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런데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을 사이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곱할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결국 뭐가 되겠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빵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네 번 곱하고, 다섯 번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점점 빵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것들은 계속 곱하면 무조건 빵이 되는 거네. 많이 곱하면 얘네들도 다 빵이지 않을까? 2n번 곱하거나 2n-1번 곱해도 된 거 맞아요? 근데 x의 값 1보다 크면 뭐가 될까? 2분의 3 같은 거, 뭐 3 같은 숫자. 3 졸라 곱했어. 많이 곱하면은 다 무한대가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의 값을 많이 곱하면 뭐가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짝수번 곱했으니까 음수의 값 짝수번 곱했으니까 이건 플러스 무한대겠죠. 이건 음수의 값을 계속 곱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건데, 근데 음수의 값을 n번 곱하게 되면 어떨 때는 양수일 때도 있고 어떨 때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런 녀석은 진동발산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점점 값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는 범주에 넣어도 괜찮고요. 근데 양의 무한대다 음의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넓은 범주에서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건 1값의 주변에서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한 함수는 fx의 1 주변만 알고 싶거든. 첫 번째, 1 주변만 알고 싶으니까 그리 멀리 가진 않을 거고요.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n이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n이 달려있는 거 3개인가? 0과 1 사이에 쓰면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에 쓰니까 n이 달리는 것들은 전부 다 빵인 거예요. 극한값이? 여기는 이 밑줄 친 3개 값은 빵인 건가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간다? 여기 봐봐. n이 무한대로 간다 돼 있다? 그치?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x가 0으로 가거나 그런 거 아니야, 지금. x의 n승, x의 2n승 이런 건 0으로 가는데 x 자체는 변함이 없어. n이 백날 바뀌어왔자. n이 없잖아. 영향받지 않아. 그럼 남는 거 이거 3개 남았거든? 그 함수 fx가 누구라고요? 이게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1 주변만 하자. x가 1보다 컸을 때 이걸로 할까? 그럼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로 가면은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 아니야,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어? 최고차항 계수비교하나요? 그럼 최고차 이거 2개인가? 계수비교 했더니 누구라고요? a라고요? 1 주변의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1대 2번 함수값은 구할 필요는 없는데 1대 2번 것도 구해볼까? x가 1이면 뭐가 돼 이거? 뭐라고요? 그러네요. x가 1이었을 땐 a 플러스 5라는 값이네. 된 거 맞나요? 근데 나는 a 플러스 5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지 극한값이 아니잖아.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못 들었어요. 네, 1 플러스 왔을 때 a고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x한테 1을 대입한 게 극한값이죠? 네, 5가 극한값인가요? 얘네가 똑같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때 a의 값이 5라고 한다면 3대 2번 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어차피 1보다 큰 녀석을 대입하면 무조건 a라며. 그러니까 a의 값이 5기 때문에 뭘 대입하는지 간에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된 거 맞나요? 물론 요 내용이
미적분에서 배우는 등비술의 극한이라는 파트인데 가끔씩 수투에서 참고서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난 출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출제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0번으로 가겠습니다. 210번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값은 1이라고 얘기했는데 지한테 5대2 반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외우겠다 아주 그냥.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수식만 보면은 문제 풀 때 착오가 발생하니까 1, 2, 3, 4밖에 없으니까 나에다가 1, 2, 3, 4를 대입한식을 쓰고 풀라고 했었나요?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a로 가까이 갔을 요거 조그만 글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거?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의 fx의 극한값 이게 뭐라고? 오씨 이런 거 좀 좋다. 그러면 2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래요? 3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래요? 4로 갔을 때 극한값은요? 되신 거 맞죠? 써놓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써놓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써놨고 이 문제 본 횟수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를 3차 함수 fx, gx가 있는데 fx의 값은 누군지 아직 모르겠는데 gx의 값에 대해서 알고 있네? gx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금 어디까지 알아? 최고층계수 1이고 x-1의 값이 인수인 거 알고 있나요? 나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1대2 했더니 그럼 분모는 빵이네? 근데 1대2 했을 때 분자의 값도 빵 나와야 수렴하나? fx의 값도 x-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 근데 한 개씩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다. 똑같이 x-를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x-를 0 되는 원인 x-를 약분할 거 아니야. 약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의 값이 0 나와야지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fx가 어떻다고? x-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첫 번째 건 다 찾아봤어.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2대2 했을 때 빵 나온다고? 그럼 분자가 2대2 했을 때 일단 빵 나와야 되겠네. 분자가 빵이야지 확실하게 빵이니까. 그럼 이건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분모가 x-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네. 남은 녀석이 x-이 하나만 있는데 만약에 이 x-이 약분돼 버리면 2대2과 값이 절대 빵이 안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는 gx의 값은 x-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남은 거는 이거 두 개 남았는데? 이제 gx를 뭐라고 할 건데? 3이나 4를 갖다 대입할 때는 fx의 값은 다 빵이 아니잖아. 이 분자에 있는 fx도 이 분자에 있는 fx도 빵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gx를 추정할 수가 없잖아. 분자가 빵이면 분모가 빵해야 되고 분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해야 되는데 빵 되는 게 없으니까 fx가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건데? 뭐라고요? 최고층계수가 1인 걸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물자를 잡을까요? 이렇게 하자고? x 이렇게 하자고? 자, 이제 내가 필요한 건 AB만 알면은 5대입 할 수 있는 거잖아? AB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면 되겠네? 뭘 대입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극한값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숫자 쓸까?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습니다. 분모가 2가 되면 되니? 그럼 여기다 3대입한 게 2여야 돼? 그럼 요 값이 2잖아. 그럼 3-a, 3-b의 값이 누구라고요? 1이라고요? 두 번째, 이 녀석한테 대입하게 되면 f한테 4대입했습니다. 4대입했더니
그럼 분모의 값은 누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다 4 대입했더니 이미 이게 4인가? 3인가? 그러면 4-A, 4-B는 누구라고요? 연립에서 A, B만 구하면 5대2 반값을 구할 수 있다고요? 나는 지금 5대2 반 녀석의 값이 4 곱하기 5-A, 5-B입니다. 난 A, B가 필요합니다. 근데 A, B가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10번씩 되게 짜증나거든? 합과 고백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25-5A 플러스 B AB, AB를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고백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9-3A 플러스 B AB 16-4A 플러스 B AB 뺐습니다. 밑에 거 뺄까? 마이너스 7 플러스 A 플러스 B예요? A 플러스 B의 값은 7이네. 그럼 7 대입했더니 21. 마이너스 21이면 마이너스 12. 13? 대입했습니다. 4 곱하기 25 마이너스 AB 더한 게 7이니까 35. 21? 아니 13? 38 빼기 35니까 12? 이런 거 맞죠?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학교 시험에 밥 먹듯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많이 출제합니다. 자, 11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일단 나오는 순간 헐 졸라 쉽네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우리는 시킨 대로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문제야. 점의 좌표는 t, 루트 t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무리함수에 있는 t, 루트 t라는 점이 있고 t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고 선분 OP라는 선에 수직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거의 절편값인 이 두 점 좌표만 구하면 끝납니다. x절편의 값을 ft, y절편 값을 gt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선방식 세우고 절편 구하는 거 1도 아니지 뭐. 기울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OP 기울기는 누구예요? 약분할 수 있잖아요. 네, 루트 t분의 1이라고요? 대가리를 더 빨리 사용할까요? 네. 이 직선은 기울기가 누구죠? 방금 전에 루트 t분의 1이지 않았냐? 아야, 방금 전에 루트 t분의 1이었으면 이건 뭐겠어? 오작동하지 않는 뇌를 가져볼까요? 자, 직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y-루트 t,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t, x-t, 절편값 필요하죠.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y절편? 그럼 gt가 누구예요? 에이, x에다 빵 대입했더니 t 루트 t고 2항 해줬더니 루트 t 더해주면 되나요? 그럼 루트 t로 묶어주면 t 플러스 1이기? 되신 거 맞죠? y에다 빵 대입했습니다. y에 빵 대입했더니 x가 누구야? 그렇지. t 플러스 1이지. 이제 끝났습니다. 대입만 해주세요.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더하라고 합니다. 두 개 더하라고 하니까 t 플러스 1로 묶어줄까? 분자에 있는 값은 빼라고 합니다. 빼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1로 묶었더니 루트 t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뭐야 답이? 네, 최고차항 계수하면 비교하면 되니까 t 루트 t 앞에 있는 계수하면 비교하면 되죠? 근데 미리 이 얘기 좀 합시다. 자, 우리가 수리논술 문제를 풀 때는 수리논술 문제를 풀거나 학교 시험에 서술형을 출제될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풀면 안 돼. 이건 쌤이 단답형이었을 때, 객관식이었을 때 풀 얘기한 거고 반드시 이거 약분, 똑같으니까 약분해서 계산한다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 분자의 최고차는 루트 t인가요? 루트 t를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기 한 녀석을 한 줄 쓰고 나서 답을 서술해야 돼. 서술형을 출제됐을 때는. 그리고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 값들은 빵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1이에요.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분모의 차수가 높은 걸로 나누기 한 걸 한번 수식을 쓴 다음에 서술형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감점당합니다. 자, 이제 레벨 2는 다 한 것 같아. 레벨 3 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레벨 3를 분류하지 않나?
우리가 문제집산에 있는 C단계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참고서마다 대부분 문제가 다 겹치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 자, 최고참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난 2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참 계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이 A가 나왔으면 좋겠고 극한값이 3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단 fx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두 번째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이걸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고서 대입해 봤습니다. 이걸 암산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 작업을 암산으로 하고 나면은 우린 뭘 할 수 있죠? 자,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면 이거 빵빵이잖아.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여기까지만 요거 지금 쓴 것까지만 암산으로 하면은 요거 없애버리고 조건을 단지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충분히 암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의 값을 조금 바꿔서 대입하라고요? 근데 절대값이 x에 지금 절대값이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서 써야지 뭐.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선생님 실수한 거 하나 있지. 여기 미수 a가 있는데 a라고 써버리면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죠? b라고 하자. c의 값이 3이고요.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b. 정신줄을 놨네요. 선생 이름 안 되는데. 자,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절대값 x. x분의 1 대입한 여기서 여기다 마이너스 x분의 1 대입한 걸 빼자는 얘기인가요? 그럼 x분의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x분의 1 대입한 걸 빼면은 x제곱분의 1은 지워지나? 이건 뭘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x분의 2b로 바뀌죠? c의 값은 지워지나? 3의 값은? 됐죠? 이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며. 야, 이게 어떻게 수렴할 수 있지, 이게? 뭘로 수렴하는데?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는 누구야? 그때 극한값은 2b라고요? 하지만 x라는 녀석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그때 마이너스 2b? 두 개 값이 같아야지 수렴하는 거잖아. 따라서 b가 누구라고요? b가 0이고 a는 누구라고요? 누구로 수렴하냐고. 둘 다 0이니까 0으로 수렴하나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네. 함수 fx의 정체가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얘기구만. 여기다 2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쉽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무리함수인가? 아니지. 기울기가 루트 2가 된 직선이구나. 그 직선 위에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 직선에는 점하고 x축 위에 점 B점이 있는데 A점 알고 B점도 알아. 3분의 AB의 중점이 C점입니다. 중점 C점을 지나면서 AB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C를 지나면서 AB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그 직선 구하려고 그 직선하고 X는 ET라고 하는 직선이 만난 점 좌표가 D점입니다. 나는 CD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점 좌표, D점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요. 산수량이 많은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AB의 기울기가 뭐야? 네, 마이너스 루트인가요? 에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CD의 기울기는 몇이란 얘기야? 그런데 지나는 점의 좌표는 중점인 C점을 지난다네. C점 좌표는 누군데?
2분의 3t, 2분의 루트 2t인가? 이 점 좌표 C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값 루트 2분의 1이 되는 직선이라고요? 난 직선 CD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지나는 점의 좌표 X좌표 뺐습니다. 여기다 X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그럼 D점을 구할 수 있겠죠? 2t 대입했더니 이 녀석이 2분의 t? 2분의 t면은 루트 2 약분, 2루트 2분의 t? 2루트 2분의 t면은 뭐야? 4분의 루트 2t? 이거 2항이 준 4분의 2루트 2t? 그럼 D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2t, 4분의 내가 필요한 건 단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만 ft라고요? ft 구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니까 빼가지고 제곱했습니다. x값 빼서 제곱했더니 4분의 t제곱인가요? y값 길이 빼서 제곱해야 되는데 y끼리 빼서 제곱했더니 8분의 t제곱인가? 산수 막혔어요.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t의 값은 양수값이라고 얘기했잖아.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럼 루트 밖으로 나가면 누구야?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의 값이면 16분의 6? 그럼 4분의 루트 6t인가? 맞아요? 자, 이 값을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6으로 4분의 루트 6으로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 리미트 t의 값이 4로 갔을 때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은 4분의 루트 6으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분모가 누구예요? t-6이라고요? t-4라고요? 분자의 값은 인수분해했습니다. 빵분의 빵꼴이니까 t-의 약분이 가능합니다. 4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제곱하라고? 제곱해주면 3분의 16인가? 3분의 16에 세배하라고요? 되신 거 맞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쉬웠던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 있는 문제부터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가 어렵다. 이거 어려운 문제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 정사각형은 ABCD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A점이 중심이고 선분의 AB라고 하는 녀석을 반지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AB 길이 1이잖아.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인데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움직이는 P점이 있다고? 사각형 APQR이라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는데 원 위에 있는 R점 좌표도 있습니다. R점하고 원 외부의 Q점 좌표 정사각형이 되게끔 점의 좌표를 잡았다고 얘기했고 3분 BC라는 변과 QR이라고 하는 변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있습니다. 그 점 교점은 I입니다. 삼각형 IOC의 둘레 길이와 넓이 값을 구해서 P가 B에 가까이 갔을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라 어려운데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지금 필요한 건 색칠되어져 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넓이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근데 누가 어디로 간다고 지금? P라는 점의 좌표가 B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여기는 P점 좌표가 B점으로 지금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원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어디로 가는 거잖아. 누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간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극한값은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 x의 값이 3으로 간다. 지금은 뭘 변수로 잡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첫 출발인 것 같거든? 그럼 변수를 뭐로 잡을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지금. 뭐를 변수로 잡을 거야?
B가 0으로 간다? P가 0으로 간다? P는 원위 있는 점인데? 수직선상의 점이야, P가? 수직선상의 점이어가지고 P점이 0으로 가? 아닌 것 같은데? B가 자, 그럼 진짜 어렵네요. 근데 비밀은 이 문제는 제가 풀어줬던 문제입니다. 네, 풀어줬던 문제 또 모르고 또 모르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P점 좌표가 B로 가까이 가면 PAB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빵으로 가냐? 맞아요? 그럼 선생님은 요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는 가게 크기가 빵으로 가는 것 같은데? P가 B로 가면은?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접근을 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간다고 접근하려고 해요. 세타가 빵으로 가는데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나 둘레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넓이나 둘레 길이가 필요한데 잠깐만. 세타가 빵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좀 발생해버리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적분의 문제구나. 저번에는 억지로 풀어줬는데 중간에 미적분에 대해서 니네가 이런 걸 모르잖아. 이 문제는 풀지 마세요. 해볼까? 하다가 멈출까? 그래, 하다가 멈추자.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점의 좌표로 환산해서 풀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원래 문제가 고3용으로 미적분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 책이 미쳤나? 왜 자꾸 미적분의 문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개나 놔두지? 근데 다른 책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수투에서.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할 건데 그럼 여기 각이 누구야?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죠? 내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나 둘레 값을 구하려면 선분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데 이렇게 잘라볼까? AIR이라는 삼각형하고 AIB라고 하는 삼각형은 합동일까? 합동일지 어떻게 알아? 둘다 같은 동사 A를 B가 B로 합동일까? A가 B를 적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중학교 2학년 때 RHS 합동이라고 하는 걸 배우지 않나요? 두 녀석은 직각인가요? 직각을 보통 R이라고 표현하나요? 빗변이 똑같았을 때 빗변을 H라고 하나? S라고 하는 건 나머지 한 변을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두 녀석이 RH, S 합동인 것 같습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은 똑같은 거네. 각 하나하나의 각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여기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입니다. 여기 길이가 1이라고요? 그럼 IB 길이가 뭐야? 밑변은 1인데 왼쪽에 있는 각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잖아. IB 길이가 뭐야? IB 길이가 뭐야? 중학교 3학년만 중3한테 때 물어보면 지금 좀 답했을 건데. 아니 AB 길이가 1이라니까? IB 길이가 뭐냐고. 지금 숨 막혀. 말해 뭐라고? 네, 탄젠트죠.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 각이 CIQ라는 각이 누군 줄 알아? 자, CIQ는 BIR로 막곡지각으로 똑같아? 너네 지금 뇌세포 활동 안 하니 혹시? 우리 쉬는 시간 가져야 되나? 자, CIQ라고 하는 각은 BIR하고 똑같고 각 A라고 하는 각이 아까 전에 저기가 90-세타였잖아. 뭐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각 RAB라고 하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거든. 아니, 선생님 갑자기 막 울고 싶어. 이제 나 지금, 나 이것들 어떻게 하지? 확 죽여버려, 그냥 이것들 그냥 확! 야,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네 각 중에 두 군데가 90, 90이라며. 아,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합이 180일 거 아니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 여기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지금.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일 거 아니야. 두 개 합쳐서 180 나와야 되니까. 된 거 맞아요? 각도 알고 있는데 IB라고 하는 길이 아까 구했잖아, 우리. 그럼 CI라는 길이는 누구야? 된 거 맞나요? CI 길이 값이랑 IQ 길이는 똑같나? 사이각도 알고 있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사이각? 이게 삼각형 넓이니? 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둘레 필요하다며, 둘레. 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둘레를 알려면 내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CQ 길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CQ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코사인 제곱식 사용할까? 약간 장난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코사인 제곱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CQ의 제곱의 값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계산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CQ의 제곱의 값은 CI 값을 제곱해야 되니? CI 제곱, IQ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CI IQ 코사인 사이값?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묶어줄 수 있네. 이걸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요거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된 거 맞아요? 근데 CQ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나? 그럼 CQ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아이구야. 근데 나중에 L값 구해서 제곱돼야 돼? CQ의 길이 값은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인가? 된 거 맞아요?
에이씨, 근데 이 값이 누군지 알지 않냐, 니네? 2분의 파이면 함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2, 4, 5면의 동경이기 때문에 2, 4, 5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밑줄이. 그럼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요거는 플러스로 바꿀까? 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둘레가 몇인지 구해볼까? 우리 CI 길이하고 IQ 길이는 알잖아. 둘변 길이는. 그러면 이런 녀석 두 개 있다고 지금?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묶어주고 나면은 CI, IQ에서 이런 거 두 개 있고요. 요것만 더해주면 되나 이제? CQ? 됐나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 하려고 하냐면 넓이의 값은 그냥 쓸 거라고요. P가 B로 가서 세타가 빵으로 갔을 때 넓이 S의 값은 그냥 쓸 거예요. 이것도 바꿀까? 이게 누군데? 부호는 네, 플러스 2, 4, 5면이니까. 그런데 분자에 있는 값은 방금 구한 둘레 값을 제곱하라고요? 됐나요? 자, 빵 대입해볼까? 빵 대입했더니 이거 미적분 아니도 되겠네. 미적분을 안 풀어도. 미적분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할 수 있거든, 실은 미적분은. 근데 수트로만 충분히 풀 수 있다. 빵 대입했더니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 얘가 지금 빵분의 빵꼴인가? 빵분의 빵꼴이어서 빵되는 원인 두 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녀석의 값이 이건 빵 대입하면 누구야? 그래서 분모는 2분의 1만 남았습니다. 사인은 빵 대입하면 지워지나? 빵 대입한 게 빵인가? 그럼 이건 2 플러스 루트 1을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제곱한 게 누군데? 6 플러스 루트 2? 거기다 번분수 계산해 2배 하라고? 몇이야? 다 했습니다. 그때 A, B의 값을 제곱해서 넣으세요. 144 더하기 64 한 얘기인가? 답이 뭐지? 이건 못하겠더라 맨날. 208? 자, 물어봅시다.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나요? 못해? 또 동원고잖아. 시간 항상 시간이 모자라 동원고는. 저 S는 제곱 구해서 풀시다. 극한값을 구할 때나 미분할 때나 수식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대입하는 겁니다. 먼저 대입한 다음에 풀면 큰일 납니다. 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미리 대입하는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자, 215번 문제 있죠? 이건 아니야. 이건 이번 생에 아니야. 이건 다음 생을 기억합시다. 이번 생에는 못하는 겁니다. 다들 다음 생에는 합시다. 자, 그리고 고쟁이를 펴보세요. 에이씨, 아까 전에 그 문제도 하지 말걸. 방금 직전 문제도 하지 말걸 그랬어. 후회된다. 태연이 너 지금 집중하는 거 맞아요? 왠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막 흘려듣는 느낌이었는데. 자, 고쟁이에서 C단계 스텝 3에 있는 게 몇 쪽부터 몇 쪽까지야? 34쪽부터 34에서 36. 자, 두 책 중에 누가 더 어려울까?
부정이가 더 어렵겠지? 30. 이상하다. 34에서 36이라고 했잖아. 8을 더해야 된다. 8을. 34를 했더니 26이었으니까 34에서 8 더하면 몇이야? 42? 42부터 44? 자, 이제 고쟁이가 합성함수의 극한 파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했구나. 내용 정리해 줄 때. 이 문제 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뭐. 기억할지 모르겠다. 만약에 여기가 2인데 여기는 1입니다. 1번, 2번, 3번입니다. fx의 그림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fx의 값을 알고 싶거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렇죠. x가 2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1로 가까이 가긴 가되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x의 값을 t라고 한다면 fx를 t라고 한다면 그 t라고 하는 녀석이 향해 가는 값이 1 플러스로 간다고 해서 극한값을 풀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1 마이너스라고 할 거죠. f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했을 때 그 fx라는 녀석의 값이 t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간다고 할 거죠. 하지만 x축의 평이한 선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x축의 평이했을 때는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이 2까지 다 못 가도 항상 1이었지. 언제나 시종일관 1입니다. 1보다 큰 쪽에서 가든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1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수값으로 처리해서 1대2 받는 거죠. 밑줄 친 녀석의 값이 항상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합성함수의 극한 보는 방법입니다. 지웅이가 눈이 살며시 맛이 갈라 그러는데 지금 야 5분의 1 정도 눈이 좀 이상한데 평상시랑. 자, 다음에는 그림이 있는데 y는 k라는 상수함수도 있는데 만나는 교점이 gk라고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그림 그려서 교점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뚝딱 그리면 되는 거지 뭐. 점근선의 값이 x는 1, y는 1인가? 근데 x가 1보다 큰 쪽에 그리라고요? 몇 사분면에 그리는 거지? 바꾸셨어야지. 뭐 대략적으로 몇 사분면에 물어보는 순간 바꾸셨어야죠. 분자에 누가 있어요? 분자에 3이 있다고요? 그래서 양수니까 1사분면, 3사분면인가요? 그럼 1사분면에 그리려고 하는데 1보다 큰 쪽에 지금 1사분면에 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1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대칭축이 누구야? 마이너스 1대입하면 누구야? 네, 마이너스 1대입하면 3이죠. 근데 1대입하면 누구냐? 1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다 포물선 그리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상수함수 k라는 녀석의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수함수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아래에 있을 땐 교점 개수 몇 개예요? 이건 한 개라고요? 근데 이 녀석은 3보다 좀 작았을 때 이 속에 있는 값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죠? 3보다 조금 작았을 때는 교점 개수 몇 개예요? 3개?
3보다 좀 작았을 때 언제나 3개니? 3보다 조금만 작은 녀석은 언제나 3개니? 지금 3보다 좀 작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3까지 안 가잖아. 이게 뭐 개수가 4개, 뭐 한 3.2, 3.1, 3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맨날 3개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수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이해 안 됐을까봐 선생님이 gx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3일 때 마이너스일 때만 구분하면 되는 건가? 아, 1일 때도 구분해야 되나? 3보다 컸을 땐 교점이 몇 개야? 3이었을 때는 3보다 살짝 아래였을 때는 3개인가? 1까지는 3개야? 1이었을 땐 몇 개예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몇 개야? 2개? 이씨, 뭐 어떻게 그린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일 땐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일 때도 2개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요게 지금 G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3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시종일관 3개인가요? 시종일관 3개니까 극한값을 처리하지 않고 함수값을 처리한다고요? 이런 거 맞죠, 지금? 3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그래서 답이 3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눈빛들이 썩어간 타이밍이 왔어요. 쉬었다가 105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까 전에 지금 주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라고 할까?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의 값이 극한값이 누구죠? 네, 이건 극한값 2분의 k라고 그랬죠?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제곱 x의 제곱 kx 플러스 c 마이너스 ax의 값은 극한값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거는 최고차계수 1, 이것도 최고차계수 1입니다. 이건 최고차계수가 a, 이것도 최고차계수 a입니다. k를 보고서 우리는 극한값을 이야기합니다. 유료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유료하기 귀찮으니까요. 자, 다음에서 fx의 값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f도 주기가 4고 지도 지금 주기가 4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fx의 값하고 gx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4칸에만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 4칸의 그림이 좌우로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극한값을 물어봅니다. 아주 쉽네.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물어보는데 f의 값은 0에서 불연속이잖아. 극한값 좌우칸이 달라서 극한값 없잖아. gx도 극한값 없잖아. 그런데 우칸을 구하면 우칸이 누구야? fx의 우칸은 1, 마이너스 1, gx의 그 우칸은 마이너스 1인가? 두 개 곱하면 1인가요? 좌우칸은 누구예요? 1하고 1 곱했으니까 1인가요? 어차피 1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각각은 극한값이 없지만 곱한 값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언제나 1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야? 좌우칸, 우칸 둘 다 마이너스 1인가요? gx의 값은 우칸이 1인데 좌우칸 0인가? 그러면 뺀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을 뺐을 때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에서 빵을 뺐을 때는 마이너스 2야? 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두 개 값은 같지 않기 때문에 틀렸나요? 합성함수의 값 묻고 있습니다. 먼저 fx의 값에 대해서 우칸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 갔을 때 태연이한테 물어보고 싶어. 태연아, 선생님 이거 조사하려고 하거든? 1 플러스로 갔을 때? 1 플러스였을 때 fx 값은 어디로 가? 다시 한 번만요. 못 들었습니다.
1? 1? 1이라고 했어? 아닌데. 1 플러스 가면 어디로 가요, f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건가요? 맞아요? 마이너스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 안 하죠. 밑줄 친 녀석의 값을 t라고 한다면, 밑줄 치는 fx의 값을 t라고 한다면, t의 값은 어디로 간다고 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한다고요? 합성함수 극한?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면 g의 극한값은 누구야? 1인가요? 두 번째,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1 마이너스로 간다면 f의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1 마이너스면 f의 값은 어디를 가요? 시중1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시중1관 마이너스 1이면 극한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수값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으로 처리한다고요? 쟤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죠? 네, 두 개의 값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1로 존재하는 거네요. 합성함수의 극한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처음은 좀 생소하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합니다. 지금 선생님 손으로 써드리고 있는데 좀 숙달되면 손 하나도 안 대고 눈으로 그냥 대충 보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t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니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괄호 속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몫의 값은 6입니다.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되지? 네, 분자에 7이 있는 요 녀석이 지금 괄호 속에 있는 값이죠? 근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라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 값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부모는 무한대니? 무한대분의 7이면 0인가? 0은 0인데 0 플러스인가?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향해 가는 값은 6보다 좀 큰 녀석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아, 나 착각했구나. 이거 마이너스 t가 아니지. t지. 잘못 얘기했군요. 분모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7이구나. 그럼 부호가 반대니까 0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이 값은 6 마이너스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리미트 요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을 다 x라고 한다면 x의 값이 6 마이너스로 갔을 때 f의 값이 필요한가? 근데 f는 주기가 몇이니까? f의 주기는 4니까 6 마이너스는 누구랑 똑같아요? 그럼 2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은? 그럼 리을도 참이네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그 다음 녀석은 4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을 묻습니다. x가 4 플러스로 가면은 마이너스 x의 값은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4보다 큰 숫자 4.1로 간다면 마이너스를 달아준 마이너스 4.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4의 왼쪽 아니야? 주기가 4라며. 주기가 4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x가 어디로 가는 거랑 똑같아? 네, 범위 안에 있는 녀석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밑줄 친 값이 0 마이너스로 간다면 f의 값은 1, g의 값은 그래서 이건 2가 되는 건가요? 오는 건 3개인가요? 자, 이런 유사한 문제를 푸는 거는 2점 정도 3점짜리 문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레벨 3였는지 모르겠다. 자, 다음에 극한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다항함수인데 무한 들어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차수의 값 똑같아야 되잖아. fx가 몇 차 함수라고? fx는 2차 함수고 최고차 함수는 누구라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 뒤에 거 차수하고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사x제곱으로 출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떨거지들 모릅니다. 그런데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값도 1 대입하면 빵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원래는 서술형으로 작성할 땐 이거 한 줄을 꼭 써야 됩니다. x가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빵으로 가면은 분자에 있는 이 값도 빵으로 가는데 다항함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서
그래서 1대2반 함수값이 2라고 할 겁니다. 이거 한 줄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서술용을 쓰든지 혹시 내년에 고3이 돼서 수레 놓는 술로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이걸 쓰지 않으면 다 감점입니다. 자, 1대2에서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이씨, 1대2에서 2 나오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데. 나 미수 2개 모르는데. 아, 그러네. 우리가 뒤에 것까지 배웠으니까 프라임 사용할까? 이제 도함수까지 안 배웠으면 이거는 다르게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입해서 푸는 건 개 귀찮으니까 1 대신에 2 대신에 F1이라고 쓴다면 좌변값이 F'1인 거 알고 있나요? 이해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몰라서 AX 플러스 B로 놓고 AB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 대입했습니다. 4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2라고 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인가요? 미분에서 1 대입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미분에서 1 대입하는 거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분에서 1 대입하면 누구죠? 8 플러스 A라고요? 그 값이 3이라고요? A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A가 마이너스 5고 B의 값은 3입니다. 2 대입하라고? 이 정도 암산할까? 2 대입했습니다. 16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인가요?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07번 문제는 제일 걸리적거리는 거는 보통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어떤 녀석이 괄호 속에 x분의 1을 대입한 녀석이 보이면 이건 좀 껄끄러운 편이긴 한데 실은 식을 써보면 별거 아닙니다. 무한 들어갔을 때 x의 5승분의 fx의 값이 빵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래서 뭘 알고 있다고요? 4승. 네, 4차 이하의 식이라는 얘기네, fx가. 근데 4차 이하인데 아직은 차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차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밑줄 친 녀석이 2라고 하는데 밑줄 친 녀석의 값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지? 함수 fx라는 녀석이 지금 4차 이하의 식이어서 a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x분의 1을 대입한 녀석한테 x를 곱하겠다고요? 그거까지 마무리해볼까? 그럼 누구야? 3승분의 a 플러스 2승분의 b x분의 c dx냐? 아닌데 요거 잘못했지. x분의 c가 아니고 c인가요? 그런데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 빵, 얘 빵, 이게 무한대가 돼버려? 근데 수렴한 다음에 이거 없어야 되잖아. c의 값이 2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나는 fx라는 녀석의 값이 아직도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는데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건 맞나요? 뭐 마음에 안 들어? 제곱 적으세요. 그러네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지?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이 x분의 c d ex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cx의 제곱 플러스 2까지 알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의 극한값 2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2로 수렴한다고? 이건 만약에 n값이 3이라고 한다면 n값이 3이면 4차함계수 비교하면 되지. 4차함계수 비교했을 때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야? 4요. 뒤에 있는 녀석은 그렇다고 한다면 분모의 값이 x의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분자의 녀석의 값은 분모한테 1 대입하면 여전히 빵인데 분자도 1 대입하면 빵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fx의 값을 이 뒤에 것까지 고려했을 때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치 함계수가 4가 되는데 x-1이 인수인 4차식이라고?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이렇게 잡지 말고 지금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문자를 잡아버릴까? 4차식 나와야 되니까 3차식 있어야 되니?
맞아요? 마지막에 D가 2였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X도 묶을 수 있는 거야? 4X고 두 번째 극한값 때문에 X-1의 값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세 값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할까? Q의 값은 누군지 아나? 내가 지금 4로 묶어놓은 바람에, 최고 챙겨서 4라고 좀 접어서 묶어준 바람에 2X라는 녀석이 나오려면 Q의 값은 2분의 1인 건가? 그래야지 지금 2X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여기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그럼 미수의 값은 P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얘를 써먹기 위해서 다시 대입할까? 다시 대입했더니 X-를 약분할 수 있죠? 분자의 값이 4 곱하기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PX 빼기 2분의 1인데 분모의 값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이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해야 되고 분수가 나와야 돼, P의 값이? 그럼 넌 누구냐, P가? 4분의 9에서 4분의 2를 뺐더니 4분의 7인가? 맞아요? 네. 그럼 P의 값이 4분의 7이면 함수는 요 함수를 지금 구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얘기야, 지금? 지금 fx가 누구라고? 4는 여기다 곱하겠습니다. x 곱하기 x-1 곱하기 4x의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n값이 3인 걸 가정해서 푼 거잖아. 근데 n값이 3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n값이 3이 아니고 n값이 만약에 n값이 3 돼야지만 분모가 4차인가? 근데 n값이 차수가 더 커버리면 절대 수렴할 수 없지. 분자가 4차니까. 그럼 n값이 더 작아지는 걸 생각해야 되겠네, 이제? 맞나요? 두 번째는 답은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n값이 2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가 일까? n값이 2라면 분모의 값이 3차기 때문에 분자가 3차가 나야 되거든.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야? 네, a가 2란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분모의 값이 지금 2차거든?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도 1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죠. x- 여전히 인수네요.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는 2 곱하기 x 곱하기 x-1이 있어야 되나? 그리고 남은 녀석의 값이 이게 3차니까 이게 몇 차지 지금? 4차인가? fx는? a가 2였을 뿐이고 야 근데 이 분모의 값이 n값이 2가 되면 3차니까 3차 계수 비교해서 2가 나와야 돼? 그럼 b도 아는 거야? b가 누군데? b도 2야? 그럼 미수가 c밖에 없는 거야? c도 알아 지금 우리가 지금? 1대2만 빵 나와야 되니까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여기다 지금 1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 이거를 2x로 묶어주면 인수분해에서 x-인수인 거 맞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입니다. 1, 1, 마이너스 3, 1 조립제법을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2x 곱하기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1인가? 그럼 극한값 여기다 대입합니다. 지금 3이 나온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극한값 구하고 있는데 분모의 값은 x-를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 남다.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의 값이 2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나 지금 1대2하고 있습니다. 2분의 2 곱하기 1대2 했더니 그럼 극한값 2여서 3이 안 나오네? n값 2가 되면 모순이네요. n값 1이어도 아마 유사하게 모순일 겁니다. 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실은 하나만 나오면 더 이상 안 할 거잖아. 객관식이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문제가 뭔가 껄끄럽다. 이 문제는 불편해. 풀다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수 있는 문제거든. 함수 gx의 값은 0으로 가까이였을 때 극한값이 지금 7이라고 얘기했고 다항함수란 말 안 했다. 다항함수란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 x대에서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하는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 g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7인데 그렇다면 여기다가 지금 x의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x가 0으로 간다면은 왼쪽에 있는 값은 뭐가 돼? 왼쪽에 있는 값은 f빵이 돼? 실은 이렇게 써야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올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 왼쪽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건가? 왼쪽에 오른쪽에 리미트 달아주면? 근데 이항해주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fx가 뭐란 얘기야? 8 극한값이 빵이라며 뭐냐고 빵대하지만 같은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꼴이야? 빵분의 빵꼴이라는 얘기인가? 그치? 빵분의 빵꼴이면 인수분해 약분해야 되잖아. 지금 f의 값은 빵 대비해서 빵 나온 모양이야. f의 값은 빵 대비해서 빵 나오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네. 그 x끼리 약분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분자 분모의 값을 x로 나누게 한 x분의 fx를 혹시 누군지 알 수 있다면 x분의 fx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나는 그 값과 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fx의 값은 빵으로 하기 때문에 빵분의 빵꼴이어서 x분의 fx라는 극한값을 좀 구했으면 좋겠거든? 구할 수 있나?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gx라는 극한값이 7인 거 알고 있는데 gx라는 녀석의 값이 x-fx분의 x 플러스 fx니? 이 값이 7 나와야 돼? 이걸 분자분모를 얘를 x로 나누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빵분의 빵꼴이니까 x로 나누게 해보자. 그럼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1-x분의 fx 1 플러스 x분의 fx인가? 7이 나오려면은 x분의 fx가 녹음 되는 거지? (1-t분의 1 플러스 t의 값이 7 나오면은 1 플러스 t의 값이 7-7t인 거야? 이항했더니 8t의 값이 6인 거고 그럼 t의 값은 4분의 3인가? 그럼 이 값이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4분의 3만 대입하면 되겠네. 얘들은 지금 4분의 3이야. 얘는 빵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5? 맞냐? 4분의 3을 더하는 거지? 4분의 11?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1인가요? 접근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 구경했으니까 다음에 숙제할 때는 무난하게 풀 것 같습니다. 자, 109번으로 갔습니다. 109번은 3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하고 또 밑에 것도 3차 함수니? 두 녀석은 뭔가 좀 어색하다? 개수의 값들을 싹 다 바꾼 건가? 개수의 순서를 싹 다 바꾼 거지. 앞뒤를 다 바꾼 거네? 그럼 이거 좀 물어봅시다. 이 문제에서 써먹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함수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함수는 싹 다 바꾸려고 하거든? 순서만? 그러면 이게 x축과 만나면 교점이 뭐가 되는지 혹시 아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보거든. 맞아요. 이거의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입니다. 근거하기 소형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싸그리도 순서를 바꾸는 방정식은 근의 값이 역수의 값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렇다면 써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2대2반 빵 나온다고? 헐, 그럼 g의 값은 2분의 1대2반 빵 나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네. g의 값이 3대5반 빵 나온다고? 그럼 f의 값은? 야, 이 내용 정리만 알아도 새로운 정보를 더 추적할 수 있는 거네? 근데 둘 다 3차식이라네. 둘 다 3차식인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최고차계수 1이니까 뭐라고 하지? x-2가 인수래? x-3분의 1도 인수래요?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알파라고 할래요. 그럼 gx라는 녀석의 값은 어떻다고요? 최고차계수 c라면서요. x-2분의 1도 인수고 x-3의 값도 인수고 알파분의 1도 인수라고요? 가급적 문자의 개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fx, gx의 값은 방금 했던 이 내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xk라는 값이 3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실수 k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값 무조건 존재한다고? 왜 3일 때 왜 존재 안 하지? 3대 2번 부모 k가 3이었을 때 3을 g한테 대입하면 뭐 나와? 빵 나와? 근데 분자의 값은 3 대입했을 때 빵이 안 나오나 보지. 그러니까 3일 때는 극한값이 없나 봐. 즉 알파는 절대로 3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래야지 이 값은 극한값이 3일 때는 존재하지 않고 3이 아니었을 때는 존재하나 봐. 이런 거 맞나요? k라고 하는 수의 값이 그러면 3이 아닌 아무 숫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근데 또 부모가 빵 되는 k가 누가 있어? 2분의 1하고 알파분의 1 있어? 아이씨. 그럼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2분의 1 되면 부모 빵이잖아. 그럼 분자도 2분의 1 돼서 빵 나야지만 수렴하는데? 부모한테 2대2 반 빵 나온 다음에 그럼 분자에도 2대2에서 빵 나와야 되잖아. 아이씨 어떡하지? 아니구나. 2분의 1밖에 없구나. gx는. 그래서 알파가 알파 2분의 1이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이거 약분해가지고 수렴할 수 있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건 x-2겠네. 이야, 그러면 추론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해가지고 다 알았어. 이제 함수 다 알아. C 빼고 다 알아. 된 거 맞나요? C도 할 수 있어. 알파의 값이 지금 누군지 알았다며. 알파의 값 2분의 1이라며. C가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C가? C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까지 다 알아. 됐나요? 이제 함수는 다 알아.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아이씨 못하겠는데? F1 G는 똑같니?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내가 이 값은 리미트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따로 쓰고 여기다가 F1 G를 집어넣으면 두 개는 똑같은 값이니까 빼면 지워지나요? 앞에 게 누구죠?
뒤에 거는요. 나머지는 이거 두 개를 미분해서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아이, 그거 못하겠어요. 아, 그냥 대입, 산수하는 게 더 편했으려나? 이거 전기해서 미분하니까 개빡치네? 공통인수가 있니? 아, 그럼 직접 빼는 게 더 빠르겠다. 직접 빼서고 하자. 리미트 x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에서 g를 빼려고 합니다. 공통인수의 값이 x-2하고 x-2분의 1, 3분의 1이 공통인수인가? 아, 2분의 1이 공통인수인가? 그럼 이걸로 묶어주면은 첫 번째 거는 남는 녀석의 값이 x-2분의 1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건 뭘 빼야 되나 지금? 아, x-3분의 1이 남았는데 뺄 건 이거 전개한 걸 빼야 되지. 이게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3분의 4x 빼기 3분의 4? 3분의 4x 빼기 3분의 4니까 x-1?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해요? 이제 1 대입하면 되나요? 아, 이게 더 빠르네. 괜히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1 대입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뭐라고요? 야, 그럼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 아니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구경했던 거 까먹어버리면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 101번, 110번으로 갔습니다. 110번 문제도 문제 중간에 이런 녀석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부모의 값은 빵이라며. 근데 부모의 값은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빵 되는 거는 x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녀석의 값이 분자에 있는 값도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지만 오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 fx가 몇 차식이지? fx 몇 차야? 야, 부모에다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온 건 x라는 인수 때문에 빵 나오면 빵 되는 거잖아. 이 분자 전체가 x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x를. x가 인수인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걸 곱해가지고,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1이 있나 보지. 두 개 곱한 게 1이 있어야지 뒤에 1 빼가지고 상성이 소거돼서 x가 인수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x의 3승분의 1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x의 3승분의 1? 맞아요? 근데 4차 이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셈은 지금 이랬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된다면은 x의 3승 곱하기 fx분의 1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x의 3승분의 1에 x의 3승 곱했으니까 1인가? 두 번째가 ax로 바뀌니? 세 번째가 bx의 제곱으로 바뀌나? 얘 cx의 세제곱이니? 이런 거 맞아요? x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x 3승 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서 1을 빼주면 1이 지워지고 x가 인수인가요?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지. fx라는 녀석의 값이 4창이 존재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4창이 존재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게 x분의 1로 바뀌어? 이러면 빵 대입하면 뭐가 돼? 무한대가 돼버려? 이런 항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런 항이 나오면 안 되니까 4차 이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3차여야 될 거고 3차항 계수의 값은 1이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1의 값이 소거되고 x가 인수일 거니까.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대입했어. 1 뺐어. ax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3승이라고요? 빵 되는 원인은 x 하나씩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 대입했습니다.
A가 5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A가 5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극한값을 써먹으려고요. 1대2반 분모 빵이라며. 분자도 1대2반 빵이라며. A가 5라며. 1대2 뺐습니다. 1대2 뺐더니 6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빵이라고요?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식 하나는 여기다 다시 또 대입해. 근데 fx를 좀 조정해서 대입할까? 그냥 대입할까?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5x의 제곱, bx, c값 대신에 대입하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인가요? 인수분해 해서 대입하려고요. 1하고 5하고 b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하고 조립제법은 1이 인수기 때문에 1로 하면 되겠네요. 인수분해했더니 누구라고?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플러스 6인가? 자,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분자분모에 약분하고 나면 누가 남지? x 플러스 2분의 이게 남는다고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3 플러스 b인가? 그 값이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은 c의 값은 이제 함수 정확히 알고 있죠? 함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b한테 마이너스 12만 대입하면 되고요. 2만 대입하면 되는데 요 정도에서 그만해도 되겠죠 이제? 또 있네 문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먼저 뭐부터 하라고? 1, 2, 3, 4 대입한 거 쓰라고? 참고서마다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번 생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 아니, 이번 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다. 지금은 어렵지만 고3 때가 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자, 로그 함수가 있고요. 지수 함수는 둘 다 로그 함수네. 첫 번째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 증가는 원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접올린 거니? 증가 함수를 접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2x라고 하는 함수인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은 누구지? 마이너스 로그 x라는 함수인가? 접올렸으니까 또 한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t-7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두 녀석이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의 좌표 중에 y좌표를 y1, y2라고 할 건데 함수 ft의 값은 y1과 y2의 값을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을 지수에다 올리래. 그때 ft의 값을 구하고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교점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러면 감소하지. 식힌 대로 하면 되니까. 자, 먼저 y1 값을 구하려고 노력해보자. 이 점의 y좌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 연립해야 되는 거야? y의 값이 마이너스 로그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랑 로그 2의 t-7t였나? 7x였나? 두 녀석의 교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같다고 놨습니다. 같다고 놨을 때 로그 2의 t-7x랑 로그 2의 마이너스는 x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x분의 1인가요? 된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진수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수가 똑같다고 나왔을 때 x를 양변에 곱할까? tx-7x의 제곱의 값은 1입니다. 그럼 7x의 제곱, 여기서부터가 괴롭구나. 이 방정식의 근이 요점 좌표 하나란 얘기인가? 아닌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로그 함수랑 이게 만나 생긴 점 여기 하나 더 있지. 이 점의 x좌표도 작은 녀석이고 이 점의 x좌표도 큰 녀석이니? 근해공식 적용하겠습니다. 근해공식 적용했더니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4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그 중에 뭘 선택하자고요? 더 작은 녀석을 선택하겠다고요? 이 점은 필요 없는 점이니까 더 작은 녀석으로 마이너스인 값을 선택했습니다. 이 값을 대입한 값이 y1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에 14분의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인가? 근데 어차피 좀 이따가 지수에다 대입할 거니까 이걸 더 이상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조금만 변화 줄까? 2의 y승의 값이 2의 마이너스 y승으로 쓸까? 마이너스 왼쪽에 보냈어요? 2의 마이너스 y1승의 값이 14분의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인가요? 된 거 맞죠? 두 번째 거는 이 교점의 y좌표 구하려고 합니다. 야, 근데 y1이 큰 거야? y2가 큰 거야? A점의 y좌표가 y1, B점의 y좌표가 y2거든? y1이 더 큰가요? 크니까 이 녀석은 누구라고요? 이거니? 에이씨, 마이너스 y1승이 아니라 2의 y1승이 필요했던 거야? 에이씨, 그럼 여기 좀 전에 역수치해야 되겠네, 이거? 그죠? 자, 지금은 교점좌표 구하기 위해서 갖다가 놓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암산하면 어떨까 싶어요. 암산했습니다. 로그 2의 x하고 똑같다고 놨습니다. t-7x의 값이 x인가요? 그럼 x의 값은 8분의 t인가? t-7x하고 로그 2의 x에서 x를 똑같다고 놓을 거죠. x의 값이 8분의 t죠. 그렇다면 그때 y2의 값이 누구야? 로그 2의 8분의 t니? 그럼 2의 y2승의 값은 8분의 t라고요? 된 거 맞죠?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게 필요하다며? 이거는 나누기 하는 거니? 된 거 맞아요?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럼 ft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분모의 값은 8분의 t, 분자의 값은 t 마이너스 역솔치해야 되니까 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8분의 14? 그거의 극한값 구라고 한 것 같은데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 리미트 t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t 곱하기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8? 8 곱하기 13 못해. 유료하려고 합니다. 빵분의 무한대 대입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료하겠습니다. 유료하면 분모가 누구야? 된 거 맞나요? 분자의 값은 누구야? 계수 비교할 거니? 분모의 최고차계수는 누구예요? 분자의 최고차계수는 누구예요? 2로 약분했습니다. 아이씨, 아까 이게 누구 곱하기 누구였어? 그럼 극한값이 8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시킨 대로 차근차근 풀면 되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야. 열심히 공부하고 시키면은 시킨 대로 답이 나오는 문제.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막 뭐가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런 거는. 자, 남은 문제 몇 개 남았어, 레벨 3에서. 아이고, 이건 해야 되겠다. 아까 토탈장에는 마지막 문제 너무 어려워서 생각했는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